그래서 아마 라일리는 불안해지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상대방 말이 맞다 하면서 그렇게 생존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이 아닐까? 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앤드쌤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궁금해서 찾아오셨을까요? 선생님, 최근에 인사이드 아웃 2를 보고 오셨다고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아우, 재밌더라고. 대기업에 훌륭하신 분들이, 이게 월트 디즈니가 대기업 아니겠어요? 아우, 똑똑하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저희 영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인사이드 아웃 진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사이드 1에서는 주인공 라일리가 태어나서 이렇게 성장해가는 시기를 보여주잖아요. 이제 그때 5개의 주된 감정이라고 기쁨이, 슬픔이,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보면은 아기를 막 정성스럽게 키우는 그 젊은 부모의 모습도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막 정성스럽게 키우긴 하지만 그 엄마는 왠지 이렇게 뭔가 힘들어 보이고, 아버지가 사업하면서 막 불안해서 막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장면들도 보이고, 엄마의 감정 컨트롤 본부가 이렇게 보여질 때 엄마의 감정의 가장 가운데 주체 자리에는 슬픔이가 있어요. 그리고 아빠의 감정 컨트롤의 그 본부의 중심에는 버럭이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이 부모가 좋은 부모님의 모습으로 노력은 했지만 엄마는 왠지 외롭고 슬프고 두려운 마음이 좀 많았던 건 아닐까? 아버지는 좀 이렇게 욱하는 답답한 가장의 무게감이랄까? 그런 아버지였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낯선 도시에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죠. 그때 어린 라일리가 눈치를 보다가 엄마한테 갑자기 피자를 먹으러 가자고 엄마의 시선을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아이의 그 노력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에도 아이가 부모의 눈치를 보고 이 안 좋은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애쓰는구나. 저는 그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겉으로는 굉장히 밝은 척을 하지만 그 전학간 첫날 자기소개를 할 때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참고 있었던 힘듦이 자기도 모르게 확 쏟아진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라일리의 부모님이 그렇게 라일리에게 불안이 전해지지 않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은 숨겨지지 않고 전해질 수밖에 없나 봐요. 맞아요. 거기서 굉장히 좋은 부모님이시거든요. 그래도 아이가 뭔가 눈치를 채는 거죠, 아이들은.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해서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엄마 개와 3마리의 강아지가 있는데 그 3마리 강아지가 늘 분리불안으로 3마리의 강아지 늘 탈출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올 때까지 막 문을 흔들다가 문을 열고 뛰쳐나가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설명을 해줘요. 엄마 강아지는 원래 분리불안이 있었고 새끼 강아지들은 사실 엄마 강아지랑 새끼 때부터 같이 있었으니까 걔들은 안 불안해야 맞지 않나 싶었는데 엄마의 불안을 그대로 전염시켜서 엄마와 같은 감정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에 보면은 엄마 강아지가 오줌을 싸면 새끼 강아지가 오줌을 싸고 엄마 강아지가 어쩔 줄을 몰라서 막 움직일 때 새끼들이 똑같이 행동을 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서 조금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왜 내 부모가 이렇게 헌신해서 나를 키웠는데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불안하고 뭔가 충만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내적인 허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잖아요. 아마도 그거는 내 부모님이 나를 위해 헌신한 건 맞지만 내 부모의 모습이 별로 편해 보이진 않았구나. 부모의 삶이 그렇게 안전하기만 해보이진 않았던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되었네요. 이제 이 편에 들어서면은 이제 사춘기 13살 소녀인 라일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사춘기 감정이 사실은 굉장히 감정이 예민하고 막 복잡 미묘해지잖아요. 나도 버거운 느낌? 그런 느낌이 오잖아요, 사춘기 때. 그래서 그것을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이제 감정의 제어판이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래서 이 컨트롤 본부에서 조금만 손을 대도 막 에러가 나고 막 경고음이 울려요, 막. 그리고 또 이 복잡한 감정을 잘 드러내 주려고 4개의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Anger, embarrassment, fear, anxiety, disgust, ennui, sadness, envy, and Jiminy Mother Lovin' Toaster Strudel. Joy! 첫 번째는 불안인데요. 불안이 그 외모 생김새가 진짜 불안하거든요.
막 머리에 무슨 이상한 안테나 같은 것을 막 달고 있는 느낌인데 뭔가 계속 그 불안을 전파하고 전염시킬 것 같은 느낌이, 제 느낌은 약간 신경 다발을 표현한 건가?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캐릭터로는 불업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불업이는 눈이 엄청 커요. 그러니까 아마도 타인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계속 타인을 부러워하는 캐릭터를 표현한 건 아닐까 싶었고요. 그 다음에 당황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요. 굉장히 크게 그려져 있거든요. 다른 감정들보다.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당황할 때 나만 보일 것 같잖아요. 다른 사람이 다 나 보는 것 같고. 그래서 나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그 순간의 느낌이 이 당황의 생김새를 그리게 된 의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따분이가 있는데요. 진짜 사춘기 중고딩들이 딱 생각이 났어요. 너무 따분하고 지루하고 귀찮음이 그냥 온 몸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진짜 이 생김새 하나하나만으로도 기획된 의도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럼 선생님, 사춘기에는 어떤 특별한 발달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있죠. 이게 왜 우리가 중2병이라고 미쳤다라고 하는 게 엄청난 감정의 극변기라고 할까? 극단적인 감정의 소용돌이를 보여주는데 상태가 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뇌에서 가장 늦게 발달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전두엽이고요. 전두엽은 이성적이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우리가 감정 조절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 전두엽은 늦게 발달하는 반면에 이 사춘기가 되면 변형계가 거의 발달의 완성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변형계는 굉장히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이성적인 부분은 아직 발달이 더디는데 정서적이고 쉽게 흥분하고 쉽게 좌절할 수 있는 이 변형계가 발달을 거의 완성하게 되면서 뇌는 변형계의 지배를 받게 돼요. 이 시기에. 거의 미친 사람 같을 수도 있는? 근데 본인도 지금 왜 그런지를 몰라요. 사춘기 되면 선생님 제가 왜 그런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특별하게 감정을 더 추가하고 만들어낸 게 아닐까 싶어요. This is Joy, coming to you live in Riley's mind. Let me catch you up. Sorry. She's officially a teenager now, and things couldn't be better. 이 편의 시작은 라일리가 새 학교에 잘 적응했고 하키를 굉장히 잘하는 선수가 되는데 이제 하키를 잘하는 고등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는 상황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3명의 삼총사가 있어요. 라일리를 포함해서. 우리 좋은 고등학교 같이 가 막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봤더니 그 2명의 친구는 자기를 빼고 스카웃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친구들이 숨기다가 갑자기 쓱 말을 하거든요. 어쩔 줄을 몰라 해요. 나라면 어땠을까? 와, 이거 나라에도 뭐라 말을 못할 것 같은? 우리 셋이 꼭 같이 했는데 둘이서 뭔가 다른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 뭐라 하겠어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에 빠지거든요. 이 일을 계기로 라일리가 이제 생존의 위협을 느꼈을 것 같아. 그러면서 그 감정의 컨트롤 본부에서는 불안이가 난리가 납니다. 이제 막 불안 하면서 이제 어떻게 대비할 거냐고 막 그래요. 새로 진학하려는 고등학교에서 하키 캠프를 여는데요. 그 학교에 가서 얘는 생존하려고 그 학교의 친구들하고 친해지려고 악착같이 막 다가가서 애를 쓰는데요. 좀 처참하게 느껴지기까지도 했어요. 그 친구들 따라서 염색하고 막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를 걔네들이 싫다 그러면 나도 싫다 그러고 막 다 걔네들이 맞다 해줘요. 그러니까 다 상대의 비위를 맞추면서 그냥 자기를 잃어가요. 머릿속에서는 불안이가 더 잘 맞춰야 된다. 더 그 친구랑 같은 편인 것처럼 해라. 막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데 점점 자기를 잃어버리는 라일리를 보면서 인사이드 아웃 1에서 그 엄마가 이사가고 불안해했을 때 라일리가 엄마 눈치를 보면서 막 맞추던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라일리는 불안해지면 상대방의 눈치를 보고 상대방 말이 맞다 하면서 그렇게 생존하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영화에서 자아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어떤 기억들 속에서 하얀 줄기 같은 게 올라오면서 신념을 만들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또 자아를 만들어 가더라고요. 근데 이때 기쁨이가 막 활약을 해요. 그 안 좋은 기억들을 다 기억의 저편 세상으로 던져버리면서 긍정적이고 좋은 기억들만 다 자아로 이루게 하려고 막 애를 엄청 써요. 근데 이 기쁨이와 달리 이제 불안이가 계속 아니다. 이렇게 기쁨만 있어서 행복하지 않다. 이렇게 서로 대결하듯이 또 불안이의 활약을 보여주는데요. 이 장면에서 마치 그 원에서 슬픔이가 슬픔을 느끼려고 할 때마다 어떤 슬픈 상상을 할 때마다 기쁨이가 아니야 부정하면서
기쁜 긍정적인 기억으로 계속 바꾸는 장면? 그 장면이 떠오르기도 했는데요. 기쁨이는 계속 난 충분해, 난 사랑받을 만해, 난 좋은 사람이야, 계속 그런 말을 스스로 세뇌시키면서 긍정 기쁨만을 계속 느끼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데, 저는 이 장면에서 왜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100억 벌기, 10억 벌기 막 확언하고, 난 충분하다, 난 좋은 사람이다. 확언하면은 무의식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게 한다. 그 약간 유행처럼 우리가 좀 따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쁨이의 모습이 마치 그렇게 보였거든요. 근데 또 이제 불안이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뭔가 대비해야 돼. 불안전해. 넌 충분하지 않아. 뭔가 대비해야 돼. 안전할 때까지 뭔가를 더 해야 돼. 계속 이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그 장면이 마치 또 자격증 준비해야 돼. 뭐 그 다음 투자 공부해야 돼. 또 그런 주장을 하는 부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인생을 잘 산다는 거는 기쁨이처럼 나는 충분하다. 나는 옳다. 나는 좋은 사람이다. 이런 긍정 확언만을 하면서 긍정적인 무의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게 맞는 걸지, 아니면 세상에 워낙 한시 앞을 모르는 거니 불안이처럼 계속 뭔가를 대비하고 준비하고 더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맞는 건가? 여기서 월트 디즈니사의 훌륭한 석박사님들이 좋은 답을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한번 또 눈으로 보세요. 저도 마지막에 이르러서 이게 맞지? 하고 이렇게 또 뭔가 이렇게 허를 찔리는 게 있었거든요. 꼭 보시면 좋겠어요. 광고는 아니에요. 전혀 돈이 들어오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트 디즈니에서 광고가 들어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혼자 그냥 저 혼자 리뷰를 제 마음대로 해보았고요.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지 꾹꾹 자신의 감정을 잘 살펴보시고 잘 다루고 조절하고 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